반갑습니다. 가인지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무조건 심플 이 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친 듯이 심플, Think Simple에 이어서요, 심플이라는 제목의 책이 지금 세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비즈니스 100년사가 증명한 단 하나의 성공 전략. 이케아는 가구 시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을까요? 우버는요? 또 에어비앤비는 과연 어떤 심플 전략을 통해서 저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을까요? 제 손에는요,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리모컨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리모컨을 사용하실 때 버튼을 몇 개 정도 버튼을 쓰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채널, 음량 이 2개 버튼 정도를 아마 쓰실 것 같습니다. 근데 리모컨을 만들 때는요, 이거 다 만듭니다. 다 필요해서 만들게 되죠. 이 책의 저자는요, 비즈니스에서도 고객이 요청을 해서 또는 조직상의 필요가에 의해서 상품이 복잡해지고 조직 운영 방식이 복잡해지는 문제를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상품 차별화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 차별화를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단순화 전략을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 규모에서 상품 단순화를 통해서 고급 시장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가격을 단순화시켜서 대중시장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했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을 쓰면 상품 단순화에 성공하든지 가격 단순화에 성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단순화가 가져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이 확 늘어납니다. 구매도 쉬워지고요, 사용도 편해지고 상품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가격은 저렴해지고 수준이 오히려 높아지게 되죠.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단순해지면 뭐가 좋습니까? 비용이 절감됩니다. 점유율도 넓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상품을 전달하는 속도나 제조 과정의 복잡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정이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이 단순해지고 싶잖아요. 상품도 그냥 확실한 거 한두 개만 하고 싶고 제조 공정도 확실하게 단순화시켜 주고 싶으시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식당을 갈 때요, 맛있는 식당인지 맛없는 식당인지 들어가 보면 압니다. 뭘 통해서요? 메뉴가 많으면 별로 맛없는 식당일 가능성이 높죠. 정말 맛집은 메뉴가 하나 아니면 2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몇 인분 들어요? 이렇게 묻는 식당이 굉장히 맛있는 식당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품 단순화가 되든지 가격 단순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요, 책의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상품 단순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품 단순화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상품화를 단순화시켜서 매력적인, 고객이 인지할 때 애장품화 시켜주는 것, 애용품화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일종의 핑크 펭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구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급화, 디자인화, 애용품화 전략이죠. 몇 개 기업들 좀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존이 지금은 뭐든 다 판다가 돼 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 아마존이 뭘 팔았습니까? 온라인으로 책을 팔았습니다. 책만 팔았습니다. 상품을 단순화시켜 줌으로 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명확한 인지가 있게 하고요, 빠른 배송과 원클릭 서비스 그리고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책을 살 때에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명확한 상품 단순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 빅브라더의 시대, IBM을 의미하는데요, 빅브라더, 미국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애플이 내세웠던 전략은 역시 상품 단순화입니다. 매킨토시를 내세웠죠. 그래서 상품을 애장품화시키고 기능을 단순화시키면서 고급화를 시켜서 당시에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IBM의 반기를 들어서 결국은 지금 역전을 시킨 케이스이죠. 그 이후로요, 애플은 아이팟, 아이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에 있어서 상품 단순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상품 단순화 전략은요, 이 미친 듯이 심플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아마 좀 더 혁신적인 상품 단순화 전략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우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버 하면 떠오르는 게 상품이 하나입니다. 네. 이 택시 회사죠. 개인들의 차를 공유함으로써 이동할 수 있는 단순한 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상품 단순화 전략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도 예외가 아닌데요. 당시에 이 맥켄지 앤 컴퍼니라든가 다양한 이 회사들이 경영 컨설팅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을 내세우는데요.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는요, 흔히 알고 있는 BCG 매트릭스라고 하니 4사분면으로 되어 있는 이 매트릭스 하나 가지고 상품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고 이익률을 넓힐 수 있을 것인가, 이 단순한 문제 하나만 집중을 해서 시장 점유율과 고객 영향력을 키워왔던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예입니다. 뭐 매출의 성장세는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품 단순화 전략은요, 굳이 더 많은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지속 가능하고 브랜딩이 명확하며 어떤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은요, 예외 없이 상품이 단순합니다. 떠올리는 상품이 명확한 거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품 단순화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요, 3단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편의성을 증가시켜라. 가성비를 좋게 해줘라 이야기죠. 두 번째, 유용성을, 더 큰 유용성을 제공을 해라. 품질과 퀄리티와 심미적 기능을 주어라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더 큰 아름다움을 주어라. 그러니까 정말 소장하고 싶은 물건을 만들어 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품 단순화에서는 디자인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표는 제품을 애용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관련돼서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잡스는요, 이 아이폰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시제품을 나왔을 때 너무 큰 문제를 두고 잡스가 계속 임원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임원들이 그 정도보다 더 작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티브 잡스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이걸 들어다가 이 회의실 한가운데 있는 수족관에다가 이걸 빠뜨렸대죠. 그리고 빠뜨리는 순간 기포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포가 올라오는군요. 들어갈 공간이 더 있다는 뜻이죠. 제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밥맛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주 집요하고 이 도착증적인 이런 어떤 신미성, 애장품화 시키고 싶은 어떤 명품을 만들고 싶은 어떤 아주 편집광적인 어떤 성향, 이것이 상품 단순화 전략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작고 더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고 구하기 쉽고 직관적이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외하는 어떤 편의성의 증대, 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유용성과 관련돼서도요, 어떻습니까? 스타벅스,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이케아, 이런 브랜드들이 주고 있는 유용성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편의성뿐 아니라 그 자체가 주는 어떤 심미적인 기능, 품질, 그 개인의 필요에 최적합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상품 단순화 혁신의 2단계에서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능을 강화하고 품질을 강화하며 디자인적 차별화에 집중한다는 이야기고요. 유용성 증대는요, 성능, 품질, 역량, 다양성, 개인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에서처럼 제너럴 모터스에서 다이슨 제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상품 단순화를 위해서 집중했는지에 대한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단순화의 3단계는요, 이 아름다움의 요소입니다. 이 예술성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유용성이나 편의성으로 환원할 수가 없는 상품 자체가 주는 어떤 매력, 이게 이제 이 아름다움의 요소이죠.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사람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깊이 이해하고 그 고객과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상품 단순화의 마지막 3단계입니다. 최종적인 어떤 상품 단순화의 신미성, 예술성 또는 아름다움은요, 깊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어떤 예술적인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단순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2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 제품이나 서비스를 애용품으로 만드는 것. 두 번째, 단순성을 이용해서
제품의 생산 원가를 낮추거나 최소한 추가된 비용보다 그 값을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품질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상품 단순화의 아주 두 가지 핵심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마케팅적인 고객과 소통하는 방향성이 지금 있는 시장에서 상품을 단순화하고 신미성을 강화시켜서 고급 시장으로 들어가야 될 방향성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영역을 깊이 따라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화의 영역은 이 책에서 두 번째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격 단순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것은 대중시장, 매스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단순화는요, 대중시장을 창출하는데 생산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마진율을 오히려 낮추는 거죠. 그런데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우리 흔히 박리담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보다 상품을 단순화시키고 기능을 줄여주어서 대중시장으로 들어감으로써 판매 단위당 이익은 떨어지지만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저자는 미국 포드사 이야기를 자주 이 책에서 언급하는데요. 당시 포드사만 해도요, 당시 가격으로 한 $100짜리, 100불짜리랑 200불짜리랑 두 개의 모델을 팔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T 모델을 생산을 하면서 가격을 한 80불 정도로, 그러니까 두 개의 모델보다 오히려 더 싼 가격으로 기종을 그냥 통일화 시켜버립니다. T 모델이라는 기종을 통일화 시켜서 그 이후에 점점점 더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른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자동차를 민주화시켰다. 당시에 부유층만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를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화시켜줌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기능을 단순화시키고 라인을 표준화시켜줌으로써 보다 싼 가격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이익률과 성장률,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 시장에 끼친 영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전 국민들의 자동차 창고 안에 자동차 한 대 이상을 하겠다라는 포드의 이상과 어떤 비전은 결국 실현됐습니다. 이케아는 어떻습니까? 가구는요, 사실 이 가구 판매 가격의 절반 정도가 물류비라고 하죠. 공장에서 만들어서 조립해서 총판, 소매점에서 다시 집으로 배달하기까지의 이 모든 물류비가 엄청나죠. 이케아의 창업자들은요, 책상을 나르다가 안 날라지니까 이게 다리를 분해해서 다시 들어가서 조립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거기서 착안해서 이 물류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춰줄 수 있다면, 즉 고객이 가구를 직접 조립 전 상태에서 사서 집에서 조립하게 만들어준다면 제품의 가격을 절반 정도를 낮출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케아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재설계하고 가구 제조업체들을 통제해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양성을 줄이고 매장을 크게 짓고 고객들에게 협조를 구하죠. 어떤 협조입니까? 가지고 가서 조립하세요. 자가 서비스, 자가 배달, 자가 조립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가구 시장에서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여주고 집에 가지고 가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가격 단순화를 성공시킵니다. 맥도날드도 어떻습니까? 당시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프랑스식 레스토랑이죠. 그러니까 프렌치 레스토랑의 기본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문이 복잡합니다. 고기를 굽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개별 메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네, 맥도날드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메뉴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초창기에 맥도날드 메뉴는 한 9개 정도로 단순화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또 늘어났습니다. 9개 정도를 단순화시켜줌으로써 주방에서 만드는 공정을 혁신적으로 단순화시키고 빨리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맥도날드가 됐죠. 저와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맥도날드이죠. 맥도날드의 연평균 성장률이나 경쟁사 대비에 얼마나 많이 성장했느냐는 보시는 그림과 같죠.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펭귄북스, 영국에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문고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버무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양장본이라든가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고판으로 아주 이렇게 얇고 그냥 이 값싼 종이로 만든 것이죠.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펭귄북스 역시 모든 제품의 문고판 버전으로 상품이 가격이 단순화돼서 싼 가격에 양질의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브랜딩이 되어 있죠. 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의 다양한 기능을 축소하고 노동비와 주요 부품, 엔진의 비용을 낮춰주고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그냥 튼튼한 혼다 자체의 핵심 역량인 엔진에 집중해서 나머지 기능을 다 없애버리는 형태이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펩시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카콜라 대비해서 우리는 2분의 1 가격이 제공합니다 라고 하는 가격 단순화 전략을 시행해 줌으로써 세컨드 코카콜라 전략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가격 단순화 전략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근에 익숙한 브랜드는 샤오미입니다. 대륙의 실수인데 대륙의 실수가 실수가 아닌 걸로 끝나잖아요. 저도 샤오미 제품 몇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아마 가정마다 한두 개 정도는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선물로라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는요, 정말 가격 단순화 전략, 최고의 제품을 보다 그 싼 가격에 제공해 줌으로써 이 소비의 이 하층부에 있는 대중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중시장에서 확실한 가성비를 제공해주는 가격 단순화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가격 혁신을 촉발하는 9단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약간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심플이라고 하는 책에서 9단계를 얘기하니까 벌써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재설계하는 3단계. 이게 1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기능과 성능을 대폭 줄이고 핵심 기능으로 들어가라. 심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심플이라고 하잖아요. 가격 단순화를 하려면 여러분 상품에서 빼고 더 이상 뺄 수 없는 거, 그 상태까지 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양성을 줄이고 범용 상품을 고안하라. 우리가 타겟팅한 모든 고객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싸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렴한 가격의 편익을 제공하라는 이야기죠. 샤오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요, 비즈니스를 재설계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상품을 설계했으면 당연히 자동화해야겠죠. 제품 라인을 이 표준에 맞게끔 자동화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조율하고 지금 빨리빨리 피드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손을 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케아처럼 일정 정도는 고객이 하세요 라고 오픈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7단계는 직접 판매하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단순한 기술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재설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유통과정을 설계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요. 사업을 국제적으로 키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단순화 전략은요. 박리담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만 보지 마시고 국제시장, 중국이나 최소한 아시아 지역의 시장까지도 봐서 확산 가능하도록 상품을 설계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격 단순화 전략의 9단계는요. 이 책에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적어놨기 때문에요. 천천히 읽어보시되 제가 미친듯이 심플이나 싱크 심플 그리고 이번에 무조건 심플을 이야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객에게 단순하게 보여진다고 해서 그 단순함 이면까지 단순한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되어지고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비로소 고객에게 단순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지게 됩니다. 가격 단순화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가격을 절반으로 줄여서 제품을 단순화시켜라. 두 번째, 비즈니스 시스템을 재설계해서 경쟁자들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저가 시스템을 만들어라. 세 번째, 모방에 대비하는 최선의 전략은요. 빨리 규모 확장을 통해서 경쟁자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틈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가격을 단순화하는 세 가지 수칙은요. 단순화를 통해서 공급 비용, 생산 비용을 낮추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상품 가격에서 굳이 필요 없는 편의성을 제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값비싼 편의성을 제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값싼 편의성. 그러니까 나는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데 고객은 편의성을 높게 느끼는 거. 이것 중심으로 만들어란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단순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상품 단순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아주 예술성, 신미성이 있는 확실한 브랜드 명품으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 이 방식. 두 번째, 가격 단순화입니다. 가성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대중시장과 매스시장으로 들어가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향성 중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서는요, 이 책의 결과에 따라서 토크시트를 두 가지 방향성으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토크시트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책을 읽고 저희 가인즈 북스 팀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직원들과 함께 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하나의 어떤 워크샵 방법론인데요. 일단 상품 단순화 전략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보시는 스타벅스의 방법을 한번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스타벅스는요, 선명한 애용품화와 디자인 차별화로서 상품 단순화 전략을 시행해내고 있습니다. 편의성, 유용성, 아름다움, 이 세 가지 차원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편의성에서는요, 쾌적한 환경, 만남이 편리한 장소, 객관적인 음료 메뉴판, 이런 것들 있죠. 편리함을 주죠. 근데 유용성이 있습니다. 멋짐이 있죠. 다채로운 커피 메뉴, 음료를 맞춤 시장, 사이렌 오도, 인터넷 와이파이, 편안한 어떤 인테리어, 이런 요소들을 주고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 안에 앉아있으면. 근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심 속의 럭셔리 문화 공간을 제공해 줬다고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마치 내가 굉장히 이렇게 럭셔리한 생활 문화를 즐기고 있는 어떤 판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품이 편의성은 무엇이고, 유용성은 무엇이고,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베네핏, 페르소나, 판타지, 이게 무엇인지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나온다면 상품 단순화 전략, 즉 구름의 명품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회사는 그쪽 아니다. 그쪽 아니다. 고객에게 가성비를 제공해주는 회사다. 그렇다면 가격 단순화 전략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입니다. 이 저가 항공사의 좀 대중화의 선두주자죠. 단순화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상품 설계 단순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내 서비스의 최소화, 그 다음에 로컬 메인 어떤 공항이 아닌 세컨드 공항을 이용하는 공항 비용의 절감, 믿을 만한 비행기, 숙련된 승무원, 이게 상품 설계의 단순화입니다. 비즈니스 시스템을 재설계했죠. 온라인 비행기 티켓을 직접 탑승 수속하는 거, 예약 취소 수수료 없는 거, 신속한 탑승, 이런 비즈니스 시스템을 재설계하고요. 마지막, 국제적 단거리 노선을 확장하는 것. 그래서 규모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단순화는요, 상품 단순화, 비즈니스 설계 단순화, 국제적인 확산, 글로벌 확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가격 단순화를 지향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상품, 비즈니스 시스템, 규모 확장,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참고로 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심플, 이 책은요, 주로 상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품을 어떤 상품 단순화의 방향으로 갈 건지 가격 단순화의 방향으로 갈 건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직원과 경영자가 함께 워크숍도 토크시트를 이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